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연예가 소식 모두 모아봤습니다. 통TV 연예, 그럼 먼저 이번 주 화제의 연예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예계도 바야흐로 사면 시즌을 맞았습니다. 각종 무리와 논란을 일으켜 방송가를 떠났던 스타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는 건데요.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이던 노홍철 씨가 올가을 MBC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예원과의 욕설 논란에 휘말렸던 이태임 씨도 케이블 드라마 여주인공을 맡아 연기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으로 이미지를 구긴 유시원 씨 역시 SBS 레이싱 프로그램 MC로 컴백할 것이 유력합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소녀시대 유나 씨가 연인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1월 공개 연애를 시작한 이후 1년 7개월 만인데요.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좋은 동료로 지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영 씨가 만든 아이유의 썸데이가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작곡가 김신희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박진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표절 논란을 휩싸인 영화 암살은 대법원대의 손배소를 당해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게 됐습니다. 싸이도 승소했습니다.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마찰을 빚어 2011년부터 법정 분쟁으로 치달았는데요. 두 차례 소송 끝에 주인으로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메가더 장군 역에는 영국 출신 할리우드 액션 배우 리암 니슨이 캐스팅됐는데요. 영국도 한국 전쟁의 참전국이었던 만큼 흔쾌히 배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무비스타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재밌는 영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주 상반된 두 편의 영화라고요. 네, 오늘 무비앤스타에서는 공포 영화 한 편과 판타지 로맨스 영화 한 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위도 날릴 겸 으스스한 분위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공포 영화 퇴마 무녀굴입니다. 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내 몸속에. 이 소리에 집중하시고요. 하나, 둘, 셋. 올여름 초자연적 현상인 비닐을 소재로 한 영화가 찾아옵니다. 이 환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판단은 해리성 정체장애, 즉 일반적인 다중인격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퇴마사인 진명.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의문의 여인 금주는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자신의 몸속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는 그녀. 그렇게 진명은 영매 지광과 함께 금주의 퇴마 치료를 시작합니다. 실력이 아주 높은. 한편 방송국 PD인 혜아는 금주의 치료 과정을 취재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바꿔야죠. 과연 그들이 느낀 알 수 없는 존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웃 사람을 연출했던 김희 감독과 캐릭터 강한 배우 김성균의 두 번째 만남으로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탄탄한 스토리와 숨막히는 디테일로 한국적인 공포를 보여줄 영화 퇴마 문효구리였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뭐니 해도 공포 영화가 딱이죠. 이 영화는 빙이라는 소재로 공포에 접근을 했네요. 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공포를 더욱 극대화시킨 영화입니다. 제가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빙이나 퇴마 이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뭔가 오싹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퇴마사가 활약했던 영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요괴를 쫓는 퇴마사가 등장했던 영화 전우치입니다. 전우치를 잡게 하라! 이남 배우 강동원 씨가 천방지축도사로 나왔었죠. 강동원 씨뿐 아니라 김윤석, 임수정, 유해진 씨 등이 출연했는데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괴를 사냥하는 도사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요괴를 물리치는 퇴마사 얘긴데요. 총 관객 수가 600만을 넘기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퇴마사인가요? 네, 무시무시한 악귀를 쫓아내는 유쾌한 퇴마사들의 이야기, 점쟁이들입니다. 귀신을 쫓는 점쟁이로 출연한 김수로 씨뿐 아니라 건축학개론의 이재훈 씨와 연기파 배우 곽도원 씨, 그리고 4차원 매력녀 강예원 씨가 등장해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귀신을 쫓는 퇴마사 얘기하고 있는 만큼 정말 무서운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무섭게 봤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포 영화 컨저링입니다. 1971년 미국 북동부의 로드아일랜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재구성한 영화입니다. 새 집에 이사간 한 가족이 기이한 일을 겪다가 심지어 악령의 빙의가 되고 퇴마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 그 집에서 죽어나간 홀령들과 싸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애나벨 인형이었는데요. 제2의 사탄의 인형 같은 느낌도 들었고 지금도 꿈에 나올까 봐 무섭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영화 속에서 인상 깊었던 만큼 컨저링 1년 전 이야기라는 주제로 애나벨 영화가 따로 나오기도 했죠. 스튜디오가 많이 서늘해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공포 분위기로 오싹했던 마음을 따뜻한 멜로로 감싸주는 영화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엄청 연습하고 왔거든요. 그쪽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수줍은 듯 용기 있게 말을 거는 이 남자, 우진입니다. 우리 결혼할까? 우심한 듯 가슴 설레게 프로포즈하는 이 남자도 우진입니다. 이수야. 반말 하지 말아줄래? 요 귀여운 꼬마 녀석도 우진. 도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제는 손바닥이 얼굴보다 컸는데 오늘은 얼굴이 2배나 크네. 나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한다. 아침마다 내 얼굴이 달라진다면? 이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좀 불편하게 생겼지? 매일 다른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우진을 연기한 배우만 무려 123명. 캐스팅부터 만만치 않았겠죠. 캐스팅 전에도 이 캐스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캐스팅 도중에도 예상대로 쉽지 않구나. 잘 나가는 주연급 남자 배우들뿐 아니라 심지어 여배우들도 우진 역할에 참여했는데요. 이수 씨. 감독이 캐스팅에 가장 공들였다는 일본 스타 우에노 주리까지 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우진을 골라보는 재미가 가득합니다. 매일 변하는 얼굴로 변하지 않는 진심을 전하는 우진. 과연 그녀는 그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계속 오늘 같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 모습 그대로, 나도 지금 이대로. 특별한 남자의 평범한 진심. 단 하나의 판타지 로맨스.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신 기자, 이렇게 많은 배우가 출연한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마도 주연 배우 숫자로만 따지면 뷰티 인사이드가 최다일 것 같은데요. 총 123명의 배우가 한 캐릭터를 연기했고 그중 주연급 배우만 21명이나 됩니다. 21명의 우진 역할에 한효주 씨까지 총 22명의 주연 배우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많아도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22명의 배우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3명의 배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제일 먼저 최근 가장 핫한 배우 중 한 명이죠. 유연석 씨입니다. 유연석 씨 하면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칠봉이로 단숨에 인기 스타로 올라섰죠. 네, 유연석 씨는 2003년 영화 올드보이에서 유지태 씨의 아역으로 데뷔했는데요. 그 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다 수지 씨와 이재훈 씨의 사랑을 방해하는 학교 선배를 연기했던 건축학개론과 박보영 씨를 괴롭히는 부잣집 건달로 등장했던 늑대 소년에서 눈도장을 찍은 뒤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출연을 계기로 그야말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네, 말씀하셨듯 유연석 씨는 뭔가 악역의 느낌도 잘 살리고 착한 느낌도 잘 살리고 양면의 모습을 모두 잘 표현해내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기대되는 배우가 있죠. 영화계의 새로운 흥행 보증수표로 떠오르고 있는 이현우 씨입니다. 전 예전의 꼬마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이현우 씨가 나온 영화들이 대체로 흥행에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현우 씨의 성적표 어떤가요? 네, 김수현 씨와 출연했던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700만에 육박했고요. 기술자들은 250만, 그리고 가장 최근 개봉했던 연평해전은 600만 명을 넘기는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유연석 씨도 이현우 씨도 두말할 것 없는 차세대 주자인데요. 그럼 이쯤에서 여배우도 한 명 소개해 주실까요? 영화 팬들이라면 이미 주목하고 있는 충무로의 샛별, 바로 천우희 씨입니다. 천우희 씨는 영화 써니를 통해 신인답지 않은 강렬한 연기를 선보여 시선을 끌었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일명 꼰대녀로 나왔었죠. 정말 신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리얼한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뒤 2013년에 운명 같은 영화 한공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영화 한공주를 통해 진정한 천우희의 발견이라는 평을 들었고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 뒤 영화 카트와 손님에서도 선배 배우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정말 매 작품마다 전과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 같습니다. 샛별이라고 하기엔 이미 영화계에 안팎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이 세 배우들 모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비스타도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하고 유익한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스타들의 숨겨진 한 컷을 공개하는 시크릿 포커스. 오늘은 영화 사도의 이준익 감독과 매력 만점 씬스틸러 라미란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럼 먼저 영화 사도의 이준익 감독부터 만나보시죠.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과 국민 배우 송강호, 젊은 피 이화인 등 충무로를 이끌고 있는 배우들이 뭉쳐서 영화 사도로 돌아왔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를 남긴 영조와 사도세자. 두 사람에겐 왕과 세자라는 지위만 있을 뿐 순탄치 않게 오른 왕자를 기필코 지키려는 아버지와 새로운 권력 구도를 꿈꿨던 아들로 대립했습니다. 송강호, 이화인 두 배우는 대체 불가 캐스팅으로 완벽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네, 영조 역할에 송강호 씨를 염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한 번 제대로 시나리오를 건네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정말 운 좋게 시나리오를 의뢰를 했는데 하겠다 해가지고 웬 땡큐냐 해가지고 유아인 씨는 사실은 쓸 때부터 이건 유아인이야. 시나리오 작업하실 때부터요? 네. 찍어놓고 썼어요. 알다시피 최근에 조태호라고 아주 개봉 시기를 볼 때 사도는 베테랑과 맞붙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어이가 없네. 타 영화 발언은 sam가해 주시죠. 오늘 사도의 첫 짝인데. 28살 젊은 배우지만 유난히 대선배들과 작품을 했던 유아인. 송강호 씨와의 연기 호흡도 괜찮았을까요? 제가 뭐 선배님들을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후배 배우가 이렇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예. 맞아, 베테랑에서도 이 말씀. 똑같이 말씀은 안 해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홍정민 선배님과 같이 작품을 할 생각에 굉장히 설레고 흥분했었고요.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송강호 씨 정답이네요. 작품을 선보일 때마다 쑥쑥 자라는 연기력을 보여주는 후배 유아인. 송강호 씨는 남다른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유아인 씨를 비롯해서 아주 뛰어난 그 후배 배우분들의 그 연기나 어떤 열정들을 보고 오히려 자극받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또 세자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제가 아마 유아인 씨 나이 때쯤 영화 데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대배우예요, 대배우. 저는 바보였거든요. 내 말이 토다는 새끼 저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룬 영화 사도. 이준익 감독이 다시 한번 사극의 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를 낮추십시오. 아니 버리십시오. 불안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갖지 말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방골이야, 방골.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고 뚜껑을 조금씩 열게 될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큰 사랑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정면에 투샷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테이크를 끊지 않아. 그러면 감독님, 입에 모터 달고 있는 건 아니시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지금 더 놀라운 건 분명히 대기실에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나는 오늘 별로 할 말이 없다. 나한테 질문을 좀 삼가해주고 배우분들 위주로 질문해라. 나는 질문을 하더라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겠다. 질문 안 드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예. 영화와 배우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이준익 감독님,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사도 많은 사랑받길 바랄게요. 대한민국 대표 노처녀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국내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 막대 먹은 영애 씨의 14번째 이야기 제작 보고의 현장입니다. 지난 2007년 4월에 시작된 막대 먹은 영애 씨, 그 후 7년에 걸쳐서 총 13시즌까지 선보였는데요. 그리고 1년 만에 더 큰 스케일과 더 강렬한 캐릭터를 가지고 드디어 시즌 14로 컴백했습니다. 주인공 김현숙 씨는 실제 노처녀였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젠 유부녀가 돼서 노처녀를 연기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아이도 낳고 결혼을 해보니까 감정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그냥 툭 쳐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래도 뭐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풍성해졌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동안 막대 먹은 영애 씨에서 재밌는 유행어를 탄생시켰던 라미란 씨. 너도. 이번 시즌에서는 또 어떤 유행어를 탄생시킬까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유행어여서 좀 그렇고요. 아마 거기서도 삐처리가 되지 않을까. 정말 1년 만에 첫 리딩을 하는데 라 과장이 어떤 사람이었지 하고 순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근데 라는 게 있어요. 가 있는데 그걸 하는 순간 그래 라 과장은 이런 사람이었지 하고 기억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리했습니다. 라미란 씨와의 그 예전 아침 드라마에서 러브라인이 있었죠. 예. 근데 어떻게 낮에 시간이 났어요? 요즘 바쁘다면서? 잠깐 시간이 났어요. 이렇게라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키스씬도 한 번 없었어요. 근데 키스씬은 없는데 많이 만져봐서 제가 뭐 굳이 키스를 안 해도 저 여자가 어떤 여자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 친구랑 뭐 엮이기만 하면 저 실검에 오르고 하니까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미란 씨랑 어떻게 한번 올려드려요? 네. 2박 3일 동안 첫날에 답사하고요. 다음날 촬영하고요. 그다음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 촬영한 건 이상하게 잘 나왔다고 좀 자부를 하는데 그런 게 좀 에피소드가 있고. 시즌 최초로 해외 촬영까지 하면서 작품성을 높인 만큼 더 기대가 되는데요. 진심을 다해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존 주 1회 방영에서 주 2회 월화 드라마로 돌아온 막대 먹은 영애 씨 시즌 14. 또 한 번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유쾌한 웃음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동료 배우들에게 일명 아이유라고 불릴 만큼 몰라보게 날씬해진 라미란 씨. 그 비결은 뭘까요? 비결은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건장해질 만한 그런 게 아니어서 약 먹고 굶고 뭐 그렇게 빼고 있어요. 약 먹고 굶고 뭐 그렇게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오늘 뮤직 웨이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힘들었던 우리 국민을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희망을 노래했던 대중가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곡은 이난영 선생의 목포의 눈물입니다. 이 노래가 들려졌던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서름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 가사 기억나시죠? 식민지배가 가장 극에 달했던 1930년대 말에 불리웠던 이 노래는 조국을 잃은 슬픔과 약소국의 비애를 담아냈습니다. 이 노래가 들어있는 음반은 당시 무려 10만 장이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하는데요.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져 부산에 머물렀던 실향민들이 하나 둘씩 고향으로 떠났고 부산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또 한 번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아픔을 담은 노래, 남인수 선생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던 1960년대, 67년 국가정책 홍보를 위해 제작됐던 영화 팔도 강사는 서울 국도극장에서만
33만 명의 관객이 들 정도로 흥행을 했고요. 최희준 선생이 불렀던 주제가 역시 크게 히트했습니다. 대형 가수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패티김. 지금 봐도 예쁜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던 패티김 선생과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를 처음 들여왔던 윤복희 선생의 1970년대 화려한 무대 매너를 감상해 보시죠. 사랑이 노래할 때 영혼보다 더 멀리 멈칫 다정해도 믿을 수 없어요. 해가 가면 변할 줄 알았으니까. 백댄서, 19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1960, 70년대 남녀 백댄서의 무대 보실까요?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길을 가다가 사장님이 하고 불렀는데 해도 그중 한 사람 말 없이. 짧게나마 대중가요 대표곡으로 되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이번 주 가온 차트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빅뱅이죠. 제목처럼 아주 쩔어졌습니다. 빅뱅의 메이드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2가 차트 1, 2위를 휩쓸었는데요.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는 감성적인 멜로디에 남녀 간의 사랑을 절절히 녹여낸 곡인데요. 그동안 신나고 흥겨운 빅뱅의 모습에 익숙하셨다면 빅뱅만의 감성에 흠뻑 젖어볼 수 있습니다. 쩔어는 지드래곤과 탑의 유닛 GD&탑의 노래인데요. B급 감성이 묻어나는 뮤직비디오는 참 강렬했죠. 자, 3위는 밴드로 돌아온 걸그룹 원더걸스입니다. 좌우로 팔을 쭉쭉 뻗어서 콕콕 지르는 텔미 춤을 추던 소녀들. 이제 악기를 집어들고 섹시한 밴드가 됐습니다.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에 나온 거북선은 37계단을 올라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가요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기가 객기였다면 진작에 뒤졌지. 내랑 외부로부터 부작하면 나 much. Don't believe me, just watch. Don't believe me, just watch. Don't believe me, just watch. Hey. Ooh, baby. 혼자 있어도 너의 손길이 느껴져. 하루 종일 나를 멈춰. 쩔어 내 스타일 쩔어 내가 좀 쩔어 다리 떨어 돈 벌어 하늘 떨어 내 사랑하지 말아요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좀 두려운 거야 그대를. 앞서 뮤직 웨이브 시간에 우리 옛 노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서 1980년대 슈퍼스타 조용필 씨와 90년대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꿔놓은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K-팝의 본격적인 아시아 진출을 알린 보아 씨 영상 보시면서 오늘 통TV 연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난 알아요 입안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보여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한다는 말을 못해서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제좀 말아줘 내 슬픔 가려줘 저 구름 위에 너를 숨겨 미치다가